잠깐. 슬러요? 이거 안 켜졌어. 잠깐만. 8.2. 안녕하세요. 홀리스틱 뉴트리셔니스트 유나 PD 체리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당뇨는 무엇이고 당뇨가 오는 원인, 그리고 정말 당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선생님, 일반 사람들은 정말 당뇨가 막 당을 먹어서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당뇨가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인가요?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자주 먹는 습관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에는 당뇨들이 어린 아이부터 10대, 20대 점점 당뇨 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이렇게 자주 먹으면 당뇨가 생기는 걸까요? 특히 음식 중에서 우리의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완전히 정제된 탄수화물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밥, 쌀, 면, 떡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하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자주 오게 되고 계속 반복되게 되면 당연히 당뇨로 가는 아주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뇨가 여러분 피에 떠다니는 당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리를 정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너무너무나도 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아직 젊어,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혈당 조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하셔야지 그냥 나중에 나이 들어서 40대, 50대, 60대 돼서 오는 당연한 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먹어서 생기는 당뇨는 꼭 식습관을 개선하셔야지 당뇨도 안 걸리고 또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당뇨의 위험이 있으신 분과 당뇨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식습관 개선이 우선인데요. 그러면 그 전에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당뇨 증상은 정말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 생각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밥을 먹고 나서 피곤하다, 졸리다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혈당에 문제가 있는 걸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급격히 살이 빠진다, 또 확 쪄버렸다, 그런 부분도 당뇨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엄청 목이 많이 말라요. 그래서 입도 마른 느낌이 나고,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이 뿌열 수가 있고, 또 자주 마려운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당연히 면역력이 너무 낮으세요. 이 피에 지금 당이 떠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면역세포도 낮아지고 무슨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도 빨리 낫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당뇨 증상들이나 이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건 그냥 따라오는 병들이에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눈도 실명할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당은 조절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우리 신경계랑 좀 관련이 높은가요? 정말 너무 그냥 커넥션이에요. 그냥 신경계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당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왜냐면 그 신경, 너브잖아요. 그거를 녹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과일을 설탕에 담가 놓으면 물러 터지잖아요. 그렇게 내 몸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도 썩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당이 정말 우리 몸을 썩게 하는 그런 존재군요. 네.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밥이랑 쑥 먹었습니다.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Kimbap and noodles? Yes. Okay. 아. Not gonna hurt you. 앞에서 몇 분 상대로 혈당 검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수치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잰 거는 식후 2시간 후에 쟀었는데 이 혈당 검사는 평소에 어떻게 재는 게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혈당 수치를 알고 싶으면 공복에 재시고 밥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혈당 검사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계속 1시간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기록을 해두시면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그거보다 중요한 거가
그 어떤 음식을 먹었나 그것도 기록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알면 그런 음식을 피해 주시면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럼 어느 선이 가장 적정선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식후 이제 혈당 쟀을 때 2시간, 3시간 이 사이에 120에서 140.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 졸리다든지, 너무 피곤하다든지, 기운도 없고 그러다든지, 그런 게 바로 내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구나, 내 피에 당이 떠다니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넘버는 그냥 만들어 놓은 넘버잖아요. 하지만 내 몸에 나타나는 그 증상들, 그게 제일 가장 정확한 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혈당을 쟀는데 이 숫자가 정상이었어도 내가 계속 졸리고 피곤하면 그럼 내가 혈당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 당뇨의 위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식습관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던 걸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한국 분이라면 밥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예요? 바로? 밥이 아닐까요? 맞아요. 하얀쌀 밥을 제일 많이 첫 번째 음식으로 먹을 텐데요. 이 흰쌀밥은 정말 그냥 설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해서 혈당을 확 올리는데요. 이 쌀밥 탄수화물이잖아. 이거를 맨 나중에 먹고 한국 음식들 중에 나물들 있잖아요. 나물이나 야채들 그거를 좋은 기름, 지방과 함께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렇게 드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쌀 먼저 먹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쌀은 이렇게 혈당을 스파이크시켜서 확 떨어지게 하므로 정말로 좋은 당뇨 식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 딱 반대로 하시면 건강하게 혈당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밥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군요. 네. 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사냥을 나가서 잡으면 그때만 먹고 그래서 단식하는 기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간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을 좀 쉬게 놔둬야 되는데 계속 음식을 먹게 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일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인슐린을 다 소비해버리면 당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면 그 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 맞아요.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아주 착한 호르몬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먹거나 너무 안 좋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시도 때도 없이 쉴 틈도 안 주고 계속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인슐린이 너무 또 웨이스팅 되고 모자라게 되면 계속 당들은 몸 피 안에서 떠다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당 검사를 하면 당뇨다, 당이 전당이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데에서는 막 과일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일도 괜찮나요? 아니죠. 과일은 당이 들어있잖아요. 과일도 혈당을 확 올리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먹는 걸 추천드려요. 과일도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당뇨 예방을 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떤 영양소를 드시면 좋을까요?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영양소가 정말로 부족해지고 또 필요한데요. 당뇨에 많이 쓰이고 또 당뇨에 좋은 헐브가 있어요. 바로 뽕나무 잎인데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천연 당뇨 치료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 뽕나무 잎은 항산화제이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이 인슐린 민감성, 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정말로 너무나도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알파리포익산이에요.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고 또 우리가 이 당 문제가 있으면 세포 손상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도 예방을 해주고 혈당을 낮춰주면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예요. 특히 이 알파리포익산은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당뇨하면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영양소인데 바로 크로미움하고 베나리움인데요. 혈당 대사를 도와주는 미네랄로 우리가 특히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당뇨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특히 이런 크로미움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먹는다? 그런 분들은 더 엑스트라로 채워줘야 되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러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왜 크로미움이 부족하게 되는 건가요? 설탕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당들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또 특히 염증을 높이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면 글루코그린은 우리 혈당이 대사를 잘하게 도와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주면서 세포 손상 예방을 해주는 거군요. 네, 이 당뇨라는 게 세포 손상을 심각하게 오게 하잖아요. 또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손발이 자주 저리고 막 따끔거림 증상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신경에 너무나도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B 컴플렉스예요. 이 B 컴플렉스는 우리 먹은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대사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특히 이 B 바이타민 중에서도 B1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좀 탄수화물을 많이 자주 먹는다. 그러신 분들은 이 B1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돼 있어요. 이 B1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특히 이 당 조절하는데 너무나도 꼭 필요한 비타민이니까 꼭 챙겨 드시는 거 저는 추천하고요. 또 다른 B 컴플렉스 있잖아. 이런 게 모든 게 다 혈당 문제가 있을 때 오는 증상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B3, B5, B6, B12 이런 것들이 포도당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이제 혈당 문제가 있으면 다리가 붓고 다리 통증이 심해지잖아요. 이게 다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영양소예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하는 그 근본 원인을 찾으셔서 음식 조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채워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당뇨도 가지도 않고 또 건강하게 혈당 조절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음식 개선이 중요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B1이 부족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특히 B 컴플렉스 포함해서 B1 꼭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세 번째로는 마그네슘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그네슘을 먹으면 당을 좀 안 당기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마그네슘을 불러주신 건가요? 네, 매그니즘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단 음식들이 정말로 많이 먹고 싶게 해요. 또 특히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부족하게 돼 있지만 앞에서 말한 크로미움, 베나리움 그런 것들도 부족하지만 또 특히 매그니즘도 부족하게 되거든요. 이 매그니즘이 혈당 대사에 도움을 주니까 매그니즘도 챙겨 먹으시면 좋은 영양소예요. 오늘은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가 있을 때 힐링할 수 있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 당뇨의 심각성을 알고 평소에 식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셔서 나중에 더 큰 병이 오지 않도록 꼭꼭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